안녕하세요. 오늘은 맛지마니까야에 버리는 산경 비움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이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바람이 희미한 빛처럼 숲길을 스쳐갔다. 그는 천천히 걸었다. 뒤로는 집이 있었다. 그가 어릴 적 자랐던 곳, 웃음과 싸움과 약속이 얽혀있던 자리. 그곳엔 여전히 따뜻한 사람의 냄새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는 그 냄새를 남기고 떠났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다. 가방도 지팡이도 신념조차도 내려놓은 채였다. 남은 건 다만 가야 한다는 설명할 수 없는 부름이었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모든 것은 사라진다. 그러니 나는 사라짐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 말은 결심이 아니라 오래된 울음을 닮은 고백 같았다. 그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그는 한 사람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다. 누구나 마음속에 버리고 싶은 세계 하나쯤 품고 산다. 사랑이 지나간 자리, 실패의 그림자, 아무리 잡아도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가는 행복의 모양들. 그는 그것을 쥐고 살았다. 쥐어야 살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그 믿음이 그를 조여왔다. 어느 날 그는 맛지마니까야 그 오래된 경전의 한 구절을 읽었다. 얻은 것은 잃게 되고 모은 것은 흩어지며 사랑한 것은 이별하리라. 그는 그 문장을 덮지 못했다. 그 말이 종처럼 울려서 머릿속과 가슴속을 하루 종일 맴돌았다. 얻은 것은 잃게 된다. 이 단순한 진실 앞에서 그는 이상하게도 안도했다. 모든 것이 사라진다면 그가 지켜야 할 것도 증명해야 할 것도 사라지리라. 그는 그제야 처음으로 버림이라는 단어를 삶의 중심에 올려놓았다. 버린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었다. 세상은 그에게 물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니? 세상을 피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밤마다 앉았다.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처음엔 두려웠다. 침묵은 마치 깊은 바다 같았다. 그 안에 들어가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나라는 이름이 점점 멀어져 갔다. 그러나 그 깊이 속에서 그는 새로운 소리를 들었다. 심장의 리듬, 숨의 울림, 세상의 아주 미세한 움직임. 그 소리들은 그에게 말했다. 너는 잃지 않았다. 단지 모양을 바꾸었을 뿐이다. 그는 그때 알았다. 버림은 사라짐이 아니라 변형이었다. 소유가 모양을 달리해 흐르는 것, 그것이 생의 본성이었다. 며칠 뒤 그는 스승을 찾아갔다. 스승은 그를 보자마자 미소 지었다. 너는 이미 길 위에 있구나. 그는 놀라 물었다.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요. 스승은 대답했다. 떠났다면 이미 했다. 버리겠다는 결심은 곧 첫 번째 버림이다. 그 말에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물었다. 스승님, 버린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스승은 손에 든 잔의 물을 가만히 쏟았다. 물은 흙바닥으로 흘러들어가 사라졌다. 스승은 말했다. 버림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저 잔이 비워지면 다시 채울 수 있을 뿐이다. 그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어딘가가 서늘해졌다. 잔을 비우지 않으면 새로운 물을 받을 수 없다. 그의 삶도 그랬다. 꽉 찬 계획과 욕망, 두려움과 확신. 그 속에는 새로움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다. 그날 밤 그는 삭발을 결심했다.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떨어질 때마다 마음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졌다.
거울 속의 자신은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익숙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나는 이름을 버린다. 그 순간 그는 세상의 중심이 나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꽃은 피고 바람은 분다. 그가 그 안에 있든 없든 모든 것은 그저 있다. 그는 처음으로 존재의 평등함을 느꼈다. 모든 것은 제자리에서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쉽게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가 길을 걸으면 사람들은 속삭였다. 저 사람은 실패자야.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야.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말 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자신들도 언젠가 놓아야 한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썼다. 사람들은 버림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나는 버림이야말로 가장 큰 자유라 믿는다. 그는 매일 새벽 숲길을 걸었다. 풀잎 위의 이슬이 발끝에 닿았다. 그 찬 감촉이 살아있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은 고요했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버리지 않았다. 나는 단지 나를 버렸다. 그 말은 역설 같았지만 진실이었다. 나를 버리는 순간 세상은 더 선명하게 다가왔다. 꽃의 색이 더 짙어졌고 새의 울음이 더 멀리 퍼졌다. 모든 것이 다 살아있었다. 그는 다만 그것을 가리고 있던 나를 내려놓았을 뿐이었다. 그는 어느 날 강가에 앉아 있었다. 물은 흐르고 새는 날았다. 그는 그 움직임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강은 물을 버리지 않는다. 그저 흘릴 뿐이다. 그 흘림 속에서 강은 영원하다. 그는 알았다. 버림은 흘림이다. 억지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삶이 강물 같기를 바랐다. 억지로 방향을 정하지 않고 닿는 곳마다 잠시 머물다 떠나는 흐름. 그것이 진짜 자유라고 믿었다. 그날 밤 그는 스승에게 말했다. 스승님, 저는 두렵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 봐요. 스승은 조용히 대답했다. 남지 않는 게 아니라 드러날 뿐이다. 버림은 빛을 지우는 일이 아니라 먼지를 걷어내는 일이다. 그는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겼다. 버림은 결핍이 아니라 드러남이었다. 드러남은 고요하고 투명했다. 그 투명함 속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을 보았다. 그 새벽 그는 다시 길을 걸었다. 하늘은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그의 걸음이 가벼워졌다. 그는 깨달았다. 버림의 길은 사라짐의 길이 아니라 돌아감의 길이다. 그는 어디론가 떠나는 중이 아니었다. 오히려 돌아가는 중이었다. 자신의 본래 자리, 이미 항상 그 자리에 있던 고요함으로. 밤이 깊었다. 달은 숲 너머에서 느릿하게 떠올랐다. 그 빛은 은은했고 세상의 모서리를 부드럽게 덮었다. 그는 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 손끝으로 흙의 차가움을 느끼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숨은 길었다. 들이쉬면 세상이 들어오고 내쉬면 세상이 나갔다. 그 단순한 리듬 속에 그는 존재했다. 그때 그의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흔들렸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었다. 설명하기 어려운 원함이었다. 그는 속삭였다. 너는 누구냐? 대답 대신 마음속의 장면들이 피어났다. 웃고 있는 얼굴, 따뜻한 손,
한때 자신이 꿈꾸던 성공의 모습. 욕망은 그렇게 다가왔다. 달콤하고 부드럽고 아주 정교하게. 그는 그 유혹을 멀리하지 않았다. 다만 바라보았다. 욕망은 나를 망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나를 잊게 할 뿐이다. 그는 욕망을 없애려 하지 않았다. 없애려 할수록 욕망은 더 짙어졌다. 그래서 그는 바라보는 법을 배웠다. 그냥 보는 것. 판단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그저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 다음 날 그는 탁발을 나갔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이상하게 바라봤다. 그중 한 남자가 물었다. 스님, 아무것도 갖지 않으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는 미소 지었다. 갖는다는 건 마음의 자리를 빌려주는 일이지요. 그러나 빌려준 자리엔 언젠가 떠날 때가 옵니다. 그때 불안이 찾아옵니다. 불안이란 떠날 준비가 안 된 마음이 느끼는 진동입니다. 남자는 말이 없었다. 그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그는 합장하고 자리를 떠났다. 그날 저녁 그는 스승과 함께 연못가에 앉았다. 달빛이 물 위에 떨어졌다. 스승이 손가락으로 물결을 일으켰다. 보아라. 이건 바람인가, 물인가, 마음인가.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물결이 잔잔히 퍼져가는 것을 바라봤다. 스승이 말했다. 욕망은 이런 것이다. 어디서 일어났는지 알 수 없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다. 그저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진다. 그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욕망은 파도구나. 파도를 막으려 하면 더 큰 파도가 밀려온다. 그는 이제 막는 대신 파도 위에 몸을 띄우기로 했다. 며칠 뒤 그는 한 젊은 수행자를 만났다. 젊은 수행자는 괴로워했다. 존자여, 저는 욕망을 관찰하려 하지만 그걸 볼수록 그 속으로 빨려듭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욕망을 보려면 숨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숨은 언제나 지금에 있습니다. 욕망은 늘 미래에 있습니다. 숨으로 돌아오면 욕망은 당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젊은 수행자는 눈을 감았다. 그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았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나는 이제 욕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욕망은 스승이다. 그날 밤 그는 자신에게 편지를 썼다. 제목은 오늘의 욕망. 오늘 나는 인정받고 싶었다. 오늘 나는 칭찬받고 싶었다. 오늘 나는 이 수행이 의미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나는 안다. 의미를 찾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속박이라는 것을. 그는 글을 마치며 웃었다. 오늘의 욕망을 고백하자 내일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졌다. 다음 날 비가 내렸다. 빗소리는 부드럽고 꾸준했다. 그는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바라보았다. 스승이 물었다. 무엇이 떨어지느냐? 물입니다. 무엇이 남느냐? 땅입니다. 스승은 미소 지었다. 욕망이 떨어지면 자비가 남는다. 자비는 남은 자리에서 자란다. 그는 그 말을 곱씹었다. 욕망이 사라진 자리에 진짜 따뜻함이 자라났다. 그건 세상에 대한 연민이었다. 그는 자신을 공격하던 사람들조차 더 이상 미워할 수 없었다. 그들 안에도 자신과 같은 불안이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숲속에서 좌선했다. 마음은 잔잔했고 몸은 고요했다. 그러나 생각은 여전히 오고 갔다. 그는 그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욕망은 이제 그를 흔들지 않았다.
그저 하나의 파문처럼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었다. 그는 미소 지었다. 버림이란 싸움이 끝났다는 뜻이구나. 며칠 뒤 그는 시장을 지나던 중 한 아이를 보았다. 아이의 손에 사과 한 알이 쥐어져 있었다. 아이의 어머니가 말했다. 그건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얼른 먹어. 하지만 아이는 사과를 반으로 나눠 어머니에게 건넸다. 그는 그 장면을 보며 웃었다. 저게 버림이구나. 아이는 사과를 버린 게 아니었다. 나누는 순간 사과는 더 넓어졌다. 그는 그날 밤 이렇게 적었다. 진짜 버림은 없앰이 아니라 확장이다. 내가 줄 수 있을 때 나는 비워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충만해진다. 시간이 흘렀다. 그의 걸음은 느려졌지만 단단했다. 사람들이 물었다. 당신은 이제 욕망이 없습니까?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있습니다. 그러나 욕망이 나를 모르는 척합니다. 그 말에는 고요한 유머가 있었다. 욕망은 여전히 그를 찾아왔지만 그는 더 이상 그 문을 급히 열지 않았다. 그저 문틈으로 미소를 보낼 뿐이었다. 그는 이제 알았다. 욕망을 버린다는 건 욕망과 화해한다는 뜻이었다. 욕망을 적으로 두면 싸움이 되고 스승으로 두면 깨달음이 된다. 그날 밤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나는 더 이상 싸우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증명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바라본다. 그리고 감사한다. 그 감사 속에는 오랜 두려움이 녹아내렸다. 세상을 향한 미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자비가 피어났다. 새벽이 찾아왔다. 하늘은 아직 푸르지도 밝지도 않았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밤새 내린 이슬이 풀잎마다 맺혀 있었다. 그 방울들이 새벽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는 그 반짝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다시 태어난다. 그는 이제 어제의 자신이 아니었다. 그가 품었던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이제 대답을 찾지 않아도 괜찮았다. 그는 질문 속에 머물 줄 알게 되었다. 그는 일어나 숲을 걸었다. 발밑의 흙은 부드러웠고 나뭇가지 사이로 새들의 울음이 새어나왔다. 그 소리는 멀리서 울리는 듯 하면서도 어쩐지 그의 가슴 안에서도 울리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세상은 내 밖에 있지 않구나. 세상은 내 안에 고요 속에 있구나. 그는 스승을 찾아갔다. 스승은 늘 그랬듯 그가 옳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미소 지었다. 드디어 왔구나. 그는 합장했다.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스승은 손을 들어 나뭇잎 하나를 가리켰다. 그 잎이 바람에 흔들렸다. 저 잎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흔들린다. 그건 잎이 약해서가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 말을 마음속에 새겼다. 흔들림이 곧 생이다. 스승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물었다. 그대는 이제 버림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는 대답했다. 버림은 더 이상 버릴 게 없다는 것을 아는 일입니다. 스승은 조용히 웃었다. 이제 떠나라. 너의 길은 너의 걸음에서 생겨난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제야 스승의 말이 진심으로 들렸다. 길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걷는 순간 생겨나는 것. 그는 다시 길을 나섰다. 이제 길은 그에게 목적이 아니었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다. 그저 걷고 멈추고 바라볼 뿐이었다. 강가에 이르자 햇빛이 물결 위로 흩어졌다. 그는 그 빛을 따라 눈을 감았다.
들숨과 날숨, 그 사이에 아주 미세한 정적이 있었다. 그곳에 나는 없었다. 있음만 있었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나는 이름을 잃었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잃지 않았다.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이 그의 옷자락을 흔들었다. 그는 그 바람을 막지 않았다. 그저 느꼈다. 이것이 자유다. 자유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상태가 아니라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되 무너지지 않는 마음이었다. 며칠 뒤 그는 한 소년을 만났다. 소년은 손에 병든 새 한 마리를 안고 있었다. 스님, 이 새를 살릴 수 있을까요? 그는 새를 바라봤다. 새의 숨은 가늘고 불규칙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살릴 수도 있고 떠나보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이 새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이다. 소년이 물었다.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는 말했다. 두 손으로 감싸 안되 움켜쥐지 말아라. 사랑은 쥐는 게 아니라 감싸는 거다. 소년은 눈을 깜빡이며 새를 품에 안았다. 잠시 후 새는 조용히 숨을 멈췄다. 소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새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저 내 품을 떠나 바람으로 돌아갔을 뿐이다.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물이 빛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그 반짝임은 마치 깨달음의 조각 같았다. 그날 밤 그는 자신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다. 나는 오래도록 나를 찾았다. 그러나 이제야 안다. 나는 찾아야 할 것이 아니라 사라져야 보이는 것이다. 그 문장을 적고 그는 펜을 내려놓았다. 그의 마음에는 더 이상 무언가를 써야 할 필요가 없었다. 모든 문장이 끝난 자리, 모든 말이 멎은 자리에서 고요가 시작되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들숨은 살아있음을, 날숨은 놓음을 말했다. 그 사이에서 그는 완전했다. 새벽이 다시 왔다. 그는 길가의 바위에 앉았다. 햇빛이 천천히 산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다. 그는 햇살을 맞으며 속삭였다. 나는 더 이상 나를 증명하지 않는다. 나는 그저 존재한다. 그 순간 새 한 마리가 그의 머리 위를 스쳐 날았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있었다. 그는 다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다. 시장, 아이들의 웃음, 어머니들의 대화, 그리고 누군가의 한숨. 모든 것이 다 살아 있었다. 그는 이제 그 모든 소리를 가르고 걷지 않았다. 그 소리들 속을 그냥 걸었다. 세상이 더 이상 그에게 시끄럽지 않았다. 그는 세상 속에서 조용히 있었다. 사람들이 물었다. 당신은 이제 완전히 깨달은 겁니까? 그는 미소 지었다. 깨달음은 도착이 아니라 걸음입니다. 매 순간 깨어있는 걸음이지요. 그는 어느 날 한 제자에게 말했다. 버림은 결과가 아니다. 태도다. 가진 자도 버릴 수 있고 빈 자도 붙잡을 수 있다. 제자가 물었다. 그럼 스승님은 무엇을 가졌습니까? 그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나는 지금을 가졌지. 그리고 그건 언제나 떠나지 않는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바람보다 더 멀리 퍼져갔다. 해가 저물었다. 그는 숲으로 돌아와 앉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고요했다. 그는 두 눈을 감았다. 그의 안에서 세상이 한꺼번에 숨 쉬었다. 별들이 뜨기 시작했다. 별빛은 멀고 그러나 닿아 있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름 없는 자유여, 이제 나는 너를 안다. 그 자유는 소유의 끝에 있지 않았다. 그 자유는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되지 않아도 충분한 자리였다. 그는 더 이상 버릴 것도 잡을 것도 없었다. 모든 것이 그저 흘렀다. 그 흐름 속에서 그는 웃었다. 그 웃음은 세상 어디에도 닿지 않았지만 모든 것과 닿아 있었다. 그 웃음이 바람이 되어 숲을 지나고 새벽을 흔들고 강물에 닿았다. 그리고 그 바람은 먼 곳에 있던 한 사람의 얼굴을 스쳤다. 그 사람은 문득 숨을 고르고 아무 이유 없이 평온을 느꼈다. 그는 알지 못했다. 그 고요가 어디서 왔는지. 하지만 그 고요의 시작은 바로 여기, 버림의 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버림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이다. 비움은 무너짐이 아니라 귀향이다. 사라짐은 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으로의 돌아옴이다. 그는 조용히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그 숨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 숨은 바람이 되어 세상을 감싸 안았다. 그 바람이 지금 당신의 뺨을 스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버리는 삶의 길이 남긴 숨결이다. 당신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비움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숨을 한번 들이쉬고 한 생각을 놓아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자유롭습니다. 다음은 양자역학적 관점에서 맞지마니까야를 통과한 한 수행자의 양자적 여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그는 문득 깨달았다. 세상은 고정된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은 진동하고 있었다. 산도, 별도, 그의 생각조차도. 그는 양자역학의 책에서 읽은 구절을 떠올렸다. 관찰되지 않은 것은 확정되지 않는다. 그 말은 오래된 경전의 한 구절과 겹쳐졌다. 보는 자가 있을 때만 세계가 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은 내가 보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겠지. 그의 안에서 작은 붕괴가 일어났다. 오랫동안 실체라 믿었던 나라는 입자가 흩어져 파동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그는 나무 아래 앉았다. 공기는 투명했고 그 속에서 작은 먼지 입자들이 떠다녔다. 그 입자들이 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는 그 반짝임을 따라가며 속으로 말했다. 이 모든 입자들은 하나의 파동이 흩어져 나타난 그림자구나. 그는 눈을 감았다. 자신의 숨소리, 심장 박동, 그리고 생각의 미세한 떨림이 모두 하나의 리듬으로 진동하고 있었다. 그는 느꼈다. 나는 한 점이 아니라 하나의 파동이다. 그가 존재하는 한 그의 의식은 우주 전체와 얽혀 있었다. 모든 것은 떨어져 있지 않았다. 그의 생각 하나가 어딘가 먼 은하의 입자 진동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한때 이렇게 믿었다. 버린다는 건 세상과 멀어지는 일이라고. 하지만 이제 그는 알았다. 비움이란 자신의 파동이 전체 파동과 동조되는 과정이었다. 욕망은 높은 진폭으로 요동치는 진동이었다. 두려움은 불규칙한 파형의 떨림이었다. 그리고 자비는 그 모든 진동이 조화롭게 맞물릴 때의 안정된 파형이었다. 나는 관찰자이자 관찰받는 세계다. 나를 보는 순간 나는 생겨난다. 그러나 내가 나를 비우면 나는 모든 것으로 퍼진다. 버림은 붕괴가 아니다. 버림은 파동의 확장이다. 나는 나를 잃지 않았다. 나는 더 넓게 흩어졌을 뿐이다. 당신이 지금 숨을 들이쉬는 순간 그의 진동이 그리고 당신의 진동이 하나로 공명하고 있다. 비움은 사라짐이 아니라 우주와의 동조다.
그 파동 위에서. 당신은 이미 완전하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맙지마 니까야의 정견경으로 만나겠습니다.